부채와 자본의 비율, DER은 4대 1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 비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자 비용은 세무계획, 텍스 플래닝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비용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자 비용 또는 차입금 이자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자는 채무 상환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이자의 다른 용어로는 프리미엄이나 할인,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차입 비용이라는 표현 역시 이자 비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면 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그 수준은 보통 은행 대출 금리와 비슷합니다. 소득세법은 이자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세 가지 제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부채와 자본의 비율, DER, Debt to Equity Ratio는 4대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적용 이자율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셋째, 최종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을 얻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DER 규정의 목적은 특정 비율을 통해 과세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이자 비용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이 자본보다 훨씬 많은 부채를 활용한 자본 구조를 만들어 이자 비용 공제를 극대화하는 방식은 납세자들이 활용해온 조세 회피 수단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은 재무부 장관에게 DER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재무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세액 계산을 위해 기업의 부채와 자본 간의 비율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1985년에 처음 행사되었습니다. DER은 1984년 재무부 장관령 102호, KMK 102, KMK 041974에서 처음 규정되었으며 당시 최대 비율은 3대 1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듬해 1985년 재무부 장관령 254에 의해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재무부령 169호, PMK 160, PMK 101호에 따라 다시 규정되었으며 이때부터 DER 한도는 4대 1로 정해졌습니다. DER 계산 시 사용하는 부채는 연말 잔액이 아니라 매월 말 기준 평균 잔액입니다. 자본 역시 매월 말 기준 잔액을 표에 기입하여 평균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부채는 DER 계산 시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첫째,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부채. 둘째, 최종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에 사용된 부채. 셋째, 이자 부담이 없는 특수관계자 차입금. DER 계산에 포함된 자본은 인도네시아 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록된 자본과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무이자 차입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DER 계산서는 법인소득세 연관신고서, SPT 다운한 페페 바단의 첨부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는 2017년 국세정 규정제 제25PJ 2017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납세자는 DER 계산 보고서를 연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첫째, 인도네시아에 설립됐거나 주소를 둔 법인. 둘째,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된 법인. 셋째, 부채를 보유한 법인. 넷째, 과세소득 계산 시 차입 비용을 공제한 법인. DER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채의 월말 잔액 평균을 계산합니다. 둘째, 자본의 월말 잔액 평균을 계산합니다. 셋째, 부채 평균을 자본 평균으로 나눕니다. 그 결과가 4를 추구하면 반드시 세무상 입금산입, 손금 불산입 조정이 발생합니다. 다만 DER 규정은 다음 납세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은행. 둘째, 금융회사. 셋째, 보험 및 재보험회사. 넷째, 석유가스 또는 일반 광물업 진행에서 생산품 분배 계약 또는 유사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계약서에 부채 자본 비율 제한이 명시된 납세자. 다섯째, 전 소득이 별도 법령에 따라 최종 분리과세 대상인 납세자. 여섯째, 인프라 분야 사업자. DER 초과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이자 비용은 세무상 손금 불산입, 입금 산입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첫째, 적용 이자율이 너무 높은 경우입니다. 이자율의 정상 여부는 은행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 금리가 6%라면 합리적인 이자율 역시 약 6% 수준이어야 합니다. 둘째, 차입금이 최종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인리정보센터 파작 PAJAK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리정보센터 파작은 초보자도 쉽게 세무를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영상을 통해 쉽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